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도치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답니다. 20살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엔 이미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물을 깃는 일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지요. 손으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답니다. 도치가 한번 만져보더니 어르신, 허리 아래쪽이 결리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정말 그 자리가 아팠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면 정말 무릎에 찬바람이 스며들어 있었고 어깨가 무겁다고 하면 실제로 어깨 근육이 뭉쳐 있었지요. 마을의 할머니들은 도치를 신동이라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도치의 재주가 단순히 아픈 곳을 알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남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병까지 들춰내곤 했거든요. 더욱이 도치가 만져본 사람 중에는 며칠 후에 갑자기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도치가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도치를 불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저 녀석 참 요상하구먼. 남의 속병까지 들여다보다니 재수 없는 일이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 괜히 만져서 안 좋은 소리 듣기 전에 손을 거두는 게 낫겠어. 특히 마을의 이장이 도치를 심하게 꺼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급한 보릴로 도치를 불렀는데 도치가 실수로 이장의 팔을 건드리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이장님, 몸에 좋지 않은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젊은 시절에 다른 고을에서 이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치가 말한 병은 이장이 젊은 시절 다른 고을의 기생집에서 얻은 부끄러운 병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병 말입니다. 이 못된 놈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장이 호통을 치며 도치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장은 도치를 마을에서 내쫓을 방법을 궁리했지만 도치의 주인인 박서방이 막았습니다. 박서방은 도치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품삯을 주고 가면 제법 쏠쏠한 수입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도치야, 내 재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박서방은 도치를 아껴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도치가 하루 종일 밭일을 한 후에도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했고 그렇게 번 돈은 모두 박서방이 가져갔지요. 도치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구한 것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방의 외동딸이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2살 된 예쁜 아이였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열이 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치야, 빨리 와서 우리 딸을 살펴봐라. 박서방은 급히 도치를 불러서 딸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도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평범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요. 마치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아이가 며칠 내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치는 병을 알아볼 수는 있어도 고치는 방법까지는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주인님, 이 아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 재주가 뭐 소용이냐? 빨리 뭔가 해봐라. 박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는 도치를 귀하게 여기는 척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다그치기만 했지요. 도치는 며칠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들은 민간요법도 써보고 산에서 캐온 약초도 다려서 먹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지요. 도치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아이는 작은 한숨과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분노에 찬 눈으로 도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우리 딸을 죽였다. 주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왜 우리 딸이 죽었느냐?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멀쩡했단 말이야. 이때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도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였지요. 박서방, 내가 뭐라고 했나? 저런 요상한 놈을 집에 두면 화를 당한다고 했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어 도치를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도치를 무서워하고 미워했지요. 저런 요상한 짓을 하더니 결국 화를 불렀구먼. 귀신이 씌인 놈이 분명해.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 도치가 만진 사람은 다 죽는다더니 정말이었네. 돌팔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치는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요. 등에는 돌에 맞은 상처가 아려왔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것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나무 열매 몇 개로 연명하던 도치는 기진맥진해서 어느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차가웠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지요.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재주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도치가 절망에 빠져 중얼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하늘이 준 재주를 원망하는 게 아니오. 도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따스했으며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더욱 신기한 것은 도치가 그 노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든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이 노인만은 마치 깊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제 재주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자네는 아직 진정한 재주를 깨우치지 못했을 뿐이오. 나를 따라오시오. 노인은 자신을 하늘이라고만 불러달라 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온갖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키워져 있었지요. 집 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온갖 약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선반에는 두꺼운 의학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에서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지요. 하늘 노인은 도치에게 따뜻한 죽과 간단한 반찬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주는 분명 하늘이 내린 것이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쓸 줄 모르는구려. 그럼 저도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게다. 마침 자네와 비슷한 나이의 제자가 하나 있으니 함께 배우는 게 좋겠구려. 다른 제자가 계시다고요? 그래. 그런데 그 아이는 자네와는 정반대 성향이라서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게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두막 문이 활짝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도치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의아했지요. 스승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소월아, 이 친구는 도치라고 하네. 앞으로 자네와 함께 공부할 동무야. 소월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2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기품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단 옷의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렸고 말투며 몸가짐을 보니 양반집 아가씨임이 분명했지요. 특히 약초 바구니를 다루는 솜씨를 보니 의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소월은 도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이분은 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술을 배우실 수 있을까요? 의학서도 읽을 수 없을 텐데요. 도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로 글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소월아, 의술이 글 공부만으로 되는 줄 아느냐? 이 친구에게는 자네가 갖지 못한 특별한 재주가 있단다. 특별한 재주요? 어떤 재주 말씀이신가요? 하늘 노인은 도치에게 소월의 손목을 한번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도치가 조심스럽게 소월의 하얀 손목에 손을 대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지요. 이 아가씨는 어려서 넘어져서 왼쪽 어깨를 다치신 적이 있고 요즘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도 가끔 저리실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최근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어린 시절 말에서 떨어져 왼쪽 어깨를 다쳤고 최근 며칠간 머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발목이 저린 것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한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가장 놀라웠지요. 소월에게는 정말로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좌의정이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을 대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늘 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아, 이제 알겠느냐? 의술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란다. 도치야, 자네도 마찬가지고. 소월이를 무시하면 안 되네. 이 아이는 의학 이론으로는 자네보다 100배는 뛰어나거든. 그날부터 도치와 소월은 하늘 노인 밑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지요. 소월은 도치를 무식한 머슴이라고 생각했고 도치는 소월을 머리로만 아는 양반 아가씨라고 여겼습니다. 아침이면 하늘 노인이 둘에게 각각 다른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소월에게는 의학서를 읽고 요약하는 일을, 도치에게는 여러 약초의 성질을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는 일을 시켰지요. 도치, 이 약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아픈 곳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다. 이것은 당귀라고 하는 약초인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단다. 특히 여성의 몸에 좋지. 반면 소월에게는 이론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소월아, 사람의 맥을 짚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해보거라. 네, 스승님. 맥박의 빠르기로는 열의 유무를, 힘의 세기로는 기력의 상태를, 리듬의 규칙성으로는 장부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맥의 깊이와 위치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둘 사이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치는 소월의 해박한 지식에 주눅이 들었고 소월은 도치의 직감적 능력을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려 했지요. 어느 날 소월이 도치에게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치 씨, 당신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시험 말씀이신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몸의 한 부분을 아프게 만들어 볼 테니 맞춰보세요. 소월이 몰래 왼쪽 팔을 꼬집어서 멍이 들게 한 후 도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이상하네요. 왼쪽 팔에 새로운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때린 건 아니고 스스로 만든 상처 같아요. 소월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맞춘 것이었지요. 정말로 알 수 있는 거네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소월은 도치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했지요. 어느 날 하늘 노인이 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너희 둘이 협력해서 이 환자를 진찰해보거라. 마침 산 아래 마을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한 농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지요. 하늘 노인은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소월이 먼저 환자를 살펴보며 맥을 짚어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분은 과로로 인한 기력 쇠약 증상입니다.
맥이 약하고 느리며 얼굴색도 혈색이 없어 보입니다. 혀의 색깔도 창백하고요. 분명히 허증입니다. 보약을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치가 환자의 배를 만져보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뱃속에 독한 것을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맥상으로 봐서는 분명 허증입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보면 뱃속이 이상해요. 뭔가 나쁜 것이 몸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월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학 이론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군요. 맥진법에 따르면 분명히 이론은 몰라도 제 손이 느끼는 걸 믿습니다. 둘 사이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늘 노인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둘 다 자기 방법대로 치료해 보거라. 누가 맞는지 보자꾸나. 소월은 기력을 돋우는 보약을 다려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지요.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치가 급히 나서서 환자를 토하게 만들고 찬물을 계속 먹여서 독을 빼내려 했습니다. 얼마 후 환자가 토해낸 것을 보니 정말로 상한 음식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농부가 점심에 먹은 나물 중에 독성이 있는 것이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했던 의학 지식이 틀렸던 것입니다. 저는 뭘 한 거죠? 만약 도치 씨가 없었다면 이분은 아가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소월은 도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보다 배운 것도 적은 머슴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맥진법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하늘 노인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잘했다. 소월아, 이론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배웠고, 도치야, 자네 제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겠지. 앞으로는 서로 도우면서 배워야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도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도치는 소월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궁중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지요. 전국의 명의들이 모두 달려갔지만 누구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궁중의 어이들까지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마침내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붙이셨습니다. 중전마마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있거든 신분을 따지지 않고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월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스승님, 저는 궁궐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버님이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저에게는 궁궐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늘 노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소월아, 혹시 자네 아버지가 중전마마의 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는. 하지만 왠지 불안해요. 하늘 노인이 두 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때가 온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궁궐로 가거라.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저희가요? 하지만 아직 실력이. 소월아, 자네 아버지가 좌의정이시니 추천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게다. 도치야, 자네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거라. 노인이 도치에게 건넨 편지에는 임금님께 직접 올리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치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편지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지요. 스승님, 그런데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조심하거라. 중전마마의 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늘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두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누군가 일부러 중전마마를 아프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둘은 절대 떨어지지 말 거라.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 하늘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도치와 소월은 각자 다른 길로 궁궐을 향해 떠났습니다. 소월은 좌의정인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당당히 궁궐 정문으로 들어갔고 도치는 하늘 노인의 편지 한 장만 들고 후문으로 향했지요. 궁궐의 웅장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기와 지붕,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근엄한 궁중 무사들을 보니 도치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 같은 머슴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아도 되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궁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 같은 분위기였지요. 궁궐에서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다른 궁중 의원들과 함께 중전마마의 상태를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도치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도치, 소월 아가씨, 둘 다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수근거렸지요. 소월 아가씨가 저런 머슴과 아는 사이란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천한 것과 어울리시면 좌의정 어른께서 아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소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좌의정 앞에서 도치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치는 개의치 않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소월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좌의정이 날카로운 눈으로 도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지요. 이 자는 누구냐? 아버님. 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겠구나. 하지만 이곳은 중전마마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자리다. 신분에 맞지 않는 자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 궁중 의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중전마마를 뵐 수는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글도 모르는 천민이 무슨 의술을 안다고. 그때 도치가 하늘 노인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편지를 임금님께 전해드려야 합니다. 좌의정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폐하, 이 젊은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입니다. 중전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모르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궁궐 안에 중전마마를 해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궁중의원 하늘 올림. 하늘? 설마 그 하늘 어이가? 좌의정과 다른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늘 노인은 전대 임금 때 궁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전설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의술 실력은 신기에 가까웠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는 기색이었지요. 전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일이군. 얼마 후 임금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위험 있는 용안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지요. 중전마마의 병이 좀처럼 낫지 않아 몹시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늘 어의의 편지라고 하니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임금님이 편지를 읽어보신 후 도치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이, 정말 중전마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냐? 전하,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다. 그럼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함께 진찰하도록 하자. 결국 도치도 중전마마를 진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전마마가 계신 침전으로 향하는 길에 소월이 도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치, 조심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특히 아버님께서. 뭐라고요? 아니에요. 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중전마마의 침전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중전마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숨소리마저 가늘어 보였지요. 소월이 먼저 중전마마의 맥을 짚어보며 신중하게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지신 상태입니다. 몸이 차가워지셨고 맥박도 약해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기력을 돋우는 보약을 드시면 차차 나아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궁중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월 아가씨의 진단이 정확하군요. 좌의정 어른의 따님답게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도치가 조심스럽게 중전마마의 손목에 손을 대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력 쇠약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합니다. 이건 기력 쇠약이 아닙니다. 뭐라고? 감히 소월 아가씨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전마마께서는 독에 중독되신 것 같습니다. 궁궐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독이라는 말은 곧 누군가 중전마마를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궁궐 안에서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좌의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지나치게 격렬해 보였지요. 임금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전하, 중전마마의 몸속에는 매우 미묘한 독이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력 쇠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은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도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소월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맥상으로 봐서는 분명 허증입니다. 독 중독이라면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져야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몸속 깊은 곳에서 나쁜 기운이 느껴져요. 이건 보통 독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두 사람의 진단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좌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소월이는 정식으로 의학을 배운 의원입니다. 저런 머슴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독이라니. 그런 말은 궁궐의 안전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 어의 추천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자. 소월이 먼저 치료해보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겠다. 소월은 자신 있게 기력을 돋우는 보약을 정성껏 다려 중전마마께 올렸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등 값비싼 약재들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최고의 보약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중전마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지요. 소월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맥상으로는 허증이 맞는데 왜 보약이 효과가 없을까요? 도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월 아가씨, 혹시 제가 한 번 더 진찰해봐도 될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도 틀렸다면? 그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금님이 허락하시자 도치는 다시 한번 중전마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몸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하, 이 독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궁중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독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아요. 궁궐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궁중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부의 누군가가 중전마마를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좌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을 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님. 소월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좌의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런 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잘못된 치료로 중전마마께 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하늘 어의의 추천이라는 것이 무게가 있었고 소월의 치료도 효과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도치야, 정말 확신하느냐? 전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좋다. 그럼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목숨으로라도 죄를 갚겠습니다. 도치는 밤새도록 중전마마의 독을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독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지요. 손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만져가며 독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월도 곁에서 지켜보며 도왔지요. 처음에는 도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소월이었지만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도치, 정말 괜찮겠어요? 중전마마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재가 있을까요? 감초나 녹두가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활성탄도.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해독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해둔 해독제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분명 여기 두었는데. 소월이 급히 돌아다니며 해독제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것 같았지요. 누가 이런 일을. 소월 아가씨,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치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되며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치, 소월이 급히 달려가서 도치를 붙잡았습니다. 도치의 손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제가 독에 중독된 것 같아요. 중전마마의 독을 빼내는 과정에서 도치 자신도 독에 중독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도치를 독에 중독시킨 것일 수도 있었지요.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 돼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소월이 필사적으로 도치를 치료하려 했지만 독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치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월 아가씨, 제가 느끼는 대로 말할 테니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세요. 둘은 처음으로 진정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도치가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독의 특성을 설명하면 소월이 그에 맞는 해독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요. 왼쪽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럼 한기를 내려주는 차를 끓여야겠어요. 이번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아요.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약을 찾아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전마마의 상태도 함께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도치가 자신의 몸으로 독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궁중무사들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좌의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님, 왜 이런 시간에? 소월아, 당장 그 자에게서 떨어져라. 좌의정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냉혹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소월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아버님, 지금 중전마마의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된다. 당장 멈춰라. 좌의정이 칼을 뽑아든 순간 소월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중전마마를 독살하려 한 장본인이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설마. 소월아,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다.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으시면 우리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느냐? 좌의정은 자신의 조카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전마마가 회복되면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지요.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아버님이.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치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소월 아가씨, 물러나세요.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소월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중전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너까지 나를 막으려 하느냐? 어리석은 아이야.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인데. 좌의정이 칼을 들고 도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소월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칼이 소월의 어깨를 스쳤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치가 소리쳤지요. 소월 아가씨. 그 순간 문 밖에서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임금님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들어오시자 좌의정은 당황했습니다. 현장을 들키고 만 것이었지요. 전하, 이것은. 좌의정,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칼을 들고 있는 것이며
소월이는 왜 피를 흘리고 있느냐? 임금님이 상황을 파악하시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이었지요. 전하, 저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의정이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중전마마를 독살하려 했던 일, 도치와 소월의 치료를 방해했던 일, 심지어 해독제를 숨긴 것까지 모두 자신의 소행이었다고 말했지요. 소월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소월아, 좌의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임금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좌의정, 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의금부에 가둬라. 좌의정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치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요. 소월 아가씨, 괜찮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중전마마께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건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가씨가 중전마마를 구해주셨잖아요. 둘이 힘을 합쳐 만든 해독제를 조심스럽게 중전마마께 드렸지요. 며칠 후 중전마마께서 마침내 눈을 뜨셨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계셨던 분이 깨어나신 것이었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중전마마의 첫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중전마마의 손을 잡으셨지요. 당신이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임금님이 도치와 소월을 불러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치야, 소월아, 너희 덕분에 중전마마가 살아나셨다. 어떤 상이라도 내리겠노라. 하지만 도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상보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소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지만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갚아나가고 싶어요. 임금님이 감동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구나. 그렇다면 너희 둘을 정식으로 궁중의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도치와 소월은 정식으로 궁중의원이 되었고 궁궐 밖에 진료소를 차려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치의 신통한 손재주와 소월의 해박한 의학 지식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1년이 흐른 어느 날 진료소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치의 옛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도치를 괴롭혔던 이장도 있었습니다. 도치야, 정말 너냐?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도치는 조금도 원망하는 기세가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미안하다, 도치야. 우리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괜찮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치에게 사과했습니다. 도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소월이 도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죠? 소월 아가씨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원망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제가요? 오히려 저야말로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 노인이 두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승의 모습에 도치와 소월은 반가워했지요. 스승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말이야. 보니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늘 노인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치야, 너는 이제 진정한 의원이 되었다. 내 재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네, 스승님. 덕분에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월아, 너도 마찬가지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지? 네, 스승님. 이제는 마음으로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늘 노인이 두 제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 다른 길에서 왔지만 함께 걸어가며
더 큰 길을 만들어냈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의 정신이란다. 그렇게 도치와 소월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재능을 인정하고 협력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하늘이 준 재주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것. 서로 다른 길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면 더 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답니다.